안녕하십니까. 진로 멘토링 TV 오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은요.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태 회장님, 또 스탠다드 에너지의 김부기 대표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재설 실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근데 오늘 저희가 진로 멘토링 TV는 대학생들이 이제 MC를 보거든요. 오늘 두 분의 MC 분들 각자 자기 소개 좀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톡톡 풀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방재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재훈 군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무슨 전공이 같다면서요? 어떤 거 전공하고 있어요, 지금? 네,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전공. 소프트웨어도 되게 분야가 많은데 어느 분야? 그 중에서 어떤 쪽이죠? 저희는 데이터 분야 분석 쪽. 데이터 분석 쪽. 네. 좋은 거 하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의 게스트분들 오늘 좀 각자 이제 회장님부터 직책 소속과 직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걸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한국풍력산업협회 이임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불란서에서 COP21에서 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 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 대표님. 네. 네. 네, 스탠다드 에너지 대표 김부기입니다. 저와 제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하게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를 대형화해서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재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국내 에너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분들에게 자금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럼 슈퍼갑 아닙니까? 슈퍼갑?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좀 R&D 자체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자금을 서포트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세금 내가지고 네네. 돈 쓰라고 지금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회장님 아까 파리 기후 예. 협약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저 예. 궁금한 게 이번에 파리 기후 협약이 예. 이게 탄소 예. 이게 한 것을 약간 강화를 좀 시킨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예. 쪽에 뭔가 어떤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95개국이 전부 다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대는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산업사회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하고 풍력, 수력, 막 이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쓴다, 막 이런 그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석탄을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전기를 네네. 생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이렇게 되는데 석탄은 완전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미미한 상태가 돼 있어요. 제일 꼬레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 좀 할까요? 궁금한 것들. 네, 이 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여태까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풍력 에너지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1년도부터 이제 발전회사 사장을 하면서 풍력 에너지 개발을 해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변화를 시도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풍력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이야기된 것이 소리가 높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점 그런 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박 대통령님이 이제 그 규제 계획을 많이 하셔가지고 육상 풍력이 금년에
100메가와트 이상, 125메가와트가 이제 건설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한 35메가 내지 40메가가 됐는데 작년보다 2배, 3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를 예. 완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대한 이제 풍력 예,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반도기 때문에 또 해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전력 이제 구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한 25% 되는데 그게 잘 되면 원자력이 못지않게 하나의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향후 국내 풍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어떤 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너무 기자처럼 질문하지 네. 말고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너무 육상 기자처럼 하지 마. 풍력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땅을 이제 개인이 소유한다든지 국가가 소유하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데는 민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산림이 이제 60-70% 되기 때문에 또 산림 훼손 등 문제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이제 800메가와트 정도가 되고 내년은 이제 1기가와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하지만은 해상으로 나가면 적어도 10기가, 20기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대 전력 발전 용량이 한 95기가 정도 되거든요. 오. 거기에 이제 한 20-30기가를 풍력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이 지금 25% 이제 마켓 쉐어라고 합니다만은 구성이 되는데 막 그 정도에 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 95기가와트가 네. 전체 총 발전량이라면 그렇습니다. 예.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그거는 비중은 지금 0.2%밖에 0.2%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걸 지금 20몇 프로 예, 될 수 예. 있다는 게 예. 언제쯤 몇 년도쯤에 한 그거는 2030년 내지 30년, 40년 40년. 가야 될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회장님 장수하셔야겠네요. 아니 저는 이제 밑거름을 만들어 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 나가야죠. 네, 네. 어느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그 제철 철강 산업이 잘 돼 있고 또 이제 해양 쪽에 선박 또 해양 구조물 막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해상에서 특히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그걸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상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네. 자, 근데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예. 회장님 보니까 양육을 보니까 예. 그 일반 한전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그 우리나라 큰 기업에 예. 있으시다가 예, 예. 지금 또 한라풍력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시잖아요. 예, 예. 또 풍력사회협회 회장도 하시고 예, 왜 풍력 쪽에 예. 아직 굉장히 미비한 예. 0.2% 그런 시장을 예. 왜 거기에 지금 하려고 회장님 하느냐. 회장도 하시고 예, 예. 또 회사를 또 만드셔가지고 대표도 하시는지 지금 뭐 20대도 아니시잖아요 지금요. 막 무조건 무모한 도전하실 때 아니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네. 하는데 이제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운빨을 믿고 하신 겁니까 네,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하여튼 뭐 이게 내가 서울대학교를 14년 다녔어요. 예? 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는데 내가 학번이 90학번이에요. 예? 국어학번? 예? 90학번. 응? 박사 학위를 했으니까 아. 95년도에 박사를 아, 했으니까. 야,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내가 지금 삼성 대기업은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삼성, 또 양력 럭키, 화려한 프로필이신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 그룹에 가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창시 멤버로 해가지고 25년 대표이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남부발전 초대 사장을 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풍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는 누구나 다 하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는 네. 역할을 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풍력 산업이 앞으로 큰 산업의 한 줄기가 될 것이다. 그걸 자신하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현실이고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파리에서 그 미팅하는 것도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그거를 중추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혜성 씨가 또 그 CPP인가 뭐 IPCC 그것도 네네. 회장도 되시고 또 월드뱅크에 또 김용 네네네. 총재도 총재. 계시고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참 그 침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산업화 되는데 뒤져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산업화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보루션, 또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이보루션이라고 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은 이보루션이고 네. 급격히 하는 것은 리보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를 맞춰서 그 리보루션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에너지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이제 접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변화를 네. 뭐 이끄는데 아. 기여를 한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뭐 이제 고문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또 내 나이가 지금 뭐 이제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니까 예? 저는 진짜 저 환갑 좀 넘으시지 않았는데. 80을 바라보니까 참 할 필요도 없어요. 난 놀러 다니면 돼. 그런데 내가 많은 뭐 지식이랄까 네. 이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내 손자들하고 마찬가지. 내 손자도 지금 졸업 타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금년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졸업도 하고 그래요. 네, 이제 네. 그런 되니까 여러분들 난 손자로 보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알고 아 이쪽이 틀림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지금 서도수보에서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박수.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가 건강하거든. 저는 건강해요. 진짜 내가 뭐 저 저는 어떤 뭐 이게 지병이 있고 그러면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지병도 없고 건강하니까 또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돼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저 보통 80 넘으신 분이 이런 토크쇼 나오시면요 예. 말을 잘 못하시거든요. 막 손을 떠신다든지 근데 막 이러시는데. 넘진 않았고 이제 내일 모레 80 된다. 아유. 네네. 자, 그 회장님, 저 예.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런 풍력 쪽에 그러면 예. 리딩 국가는 어디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리딩하는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현재 그러니까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원래 덴마크였어요. 아, 이게 덴마크. 풍차하면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였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풍차를 가지고 이제 인력 대신 펌핑을 한다든지 이걸 쓰다가 네. 덴마크에서 이제 전기로 쓰는 걸 처음으로 개발해요. 아. 1972년에. 네. 그런데 그 기술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개발됐고 그것을 또 꽃을 피운 것이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그다음에 독일에서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 설치 용량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이 네. 114기가.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95기가 아니, 나는데 풍력으로 114 풍력만 와. 중국이 114기가예요. 작년 말 현재.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중국보다 앞섰다 그러는데 그 분야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네. 제가 2001년도에 할 때는 중국이나 우리나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가 앞섰는데 중국은 시진핑 씨가 원래 그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 그렇죠. 양반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에 눈을 둬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주 네. 과감하게 나가니까 아. 그냥 모든 것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이제 하나의 질서가 있잖아요. 네.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규제 계획해야 된다라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남이 만드는 틀을 우리가 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뭐 덴마크가 그렇게 전기로 71년도에 선두가 된 거는 뭐 72년도에. 네. 그러니까 뭐 인어공주 거기에- 때문인가? 거기 인어공주 상 있잖아요, 네, 거기요. 그 밑 옆에도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림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한 90몇 프로 수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처럼 또 원자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하다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아, 네. 처음에는 이제 보통 그 태양광을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태양광은 하는 것만큼 그 효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풍력으로 돌아왔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원래 태양광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독일이 왜 태양광을 했냐면은 그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독일 북부 지방에 이렇게 농사를 한 몇 년 못 짓게 돼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태양광을 했는데 태양광은 효율이 지금 뭐 한 15%, 18% 많아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풍력은 지금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독일 같은 데는 이제 25%에서 30%까지 또 바람 자원 좋은 데는 35%. 네. 심지어 북해도 같은 데는 한 40%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되면은 지금 네. 기름 갖다 떼도 효율이 지금 한 35% 아, 이 정도 되는데 네. 뭐 상당히 좋거든요. 와.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가 이제 바람이 좋아서 제가 이제 남발전 사령할 때 제주도에다 풍력 발전 설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퇴임하고 또 이제 친구하고 같이 해서 제주도에다 육상풍력을 했고 이 육상풍력은 이제 또 네. 그건 이따 물어볼게요. 예, 네. 예, 여기까지. 예, 네. 예, 네, 여기까지. 예. 네. 좀 쉬시고 이제. 예, 자, 예. 이제 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김 대표님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요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쪽에는 관심이 많아도 배터리 쪽에는 눈을 많이 안 돌리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특히 배터리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대학원 시절 때 운이 좋게도 아주 생소하지만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몇 가지 분야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분야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원래 대학원에서 뭘 전공하셨었는데 원래는 저는 설계 쪽을 전공했어요. 설계? 네, 저는 그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 네네. 네, LNG 운반선 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걸 아, 했었어요. 네네. 배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네요. 그러다 제가 배터리 분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은 우연찮게도 저희가 산학협력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몇 회사들과 그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 분야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분야긴 하지만 그만큼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과감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배터리 분야로 처음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배터리 분야에서요. 네. 언제 창업하셨어요? 일단 창업은. 전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아, 지금 아니, 2년 지금 2년밖에 안 됐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네, 원래 저희가 회사 제가 지금 13년 됐고 13년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창업이란 게 오케이 일단 말씀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큰 걸 이루셨지만 네,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니 항상 과정이죠. 항상 과정이죠. 네, 우선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배터리 분야로 네. 이제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원에서도 이 분야를 그 대학원 마지막 부분에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제가 열심히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다가 사업으로 예.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업화라는 부분은 예. 실제 연구에서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그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 그 요소를 갖춰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힘들다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벤처 기업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원 연구실 나와서 바로 창업하신 겁니까? 다른 아, 회사에서 일 안 해보고 네네. 안 저는 해보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그 병역 때문에 네네. 이제 거기서 계속 연구원 생활하다가 아. 그다음 연구조 교수를 하다가 아, 그다음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실장님, 네. 같이 궁금한 건데 일단 뭐,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런 회사에도 네. 뭐 이렇게 지금 그 대표이사가 네, 네. 이제 그 연구 경력만 있고 네. 창업한 이제 다른 회사 경험은 없고 네. 분야를 한다면 네. 이런 회사도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해주십니까? 저희들은 투자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R&D 이제 지원. 지원이겠죠. 네네, 지원이죠. 충분히 네. 가능하시고 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어떤 회사의 규모보다는 네. 기술력이죠. 기술력. 그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됩니다. 네. 단지 음. 조금은 타 기관들과 경쟁을 통해서 음.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준비하는데 음. 조금 이제 삼성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큰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대학이 될 수도 있는 네, 경쟁 네. 상대이기 아. 때문에 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네요. 항상 학교에서 공부하면 1등부터 꼴등이 있듯이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 1등부터 꼴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네, 나래비 방송용 아닙니다. 줄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네. 한정된 재원을 그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아, 결국은 가장 좋은 성적을 얻으면 네.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김 대표님이 계신 지금 스탠다드 에너지에서 제안하는 이제 기존의 배터리 기술과 차별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하는 배터리 분야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외형도 많이 다르고요. 배터리 사이즈가 작게는 냉장고 크기에서부터 네? 네, 아니 어디 쓰이는 배터리 이제 학생들이 모를 것 같아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네. 이 풍력 발전에 많이 사용합니다. 아, 왜냐하면 풍력 발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불거나 또는 햇빛이 있을 때 전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기를 항상 안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저장하고 만약에 바람이 안 불더라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려면 전기를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휴대폰 배터리로 만약에 그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하려면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용량에 특화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2차 전지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럼 그것이 들어가는 용도가 이게 풍력 발전소도 있고요. 네. 또 어디가 그런 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쓸 수 있고요. 발전소. 일반적인 발전소에 비상전원으로 사용할 수 네네. 있습니다. 아, 아마 대형 건물이나 병원에는 비상 발전기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주로 내연기관을 사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만약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연료비도 들지 않고 높은 효율로 전기를 저장하고 비상시에는 전력을 쓸 수가 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네. 그 대표님이 처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이.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뭔가 기존에 있던 거하고 어떤 것이 뭔가 본인만의 경쟁력이랄까? 네. 차별화된 포인트는 뭘로 이제 승부를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재입니다. 음식에서 재료가 중요하듯이 배터리의 소재가 그 배터리 성능을 좌우합니다. 네. 저희는 2008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그 시작은 소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국 배터리의 완제품까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터리의 소재라면 네.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옷의 소재라면 뭐 알겠는데 네. 배터리의 소재라면 뭘 의미하는 거죠? 배터리 소재라는 것이? 배터리 종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배터리에는 소재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분리막, 네. 전극, 아. 전액 이런 부품들이 몇 개 오케이, 들어가지 오케이.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만 하더라도 부품이 수만 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기껏해야 종류가 4개 내지는 5가지 종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소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아, 그렇겠네. 네. 그 소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기존 회사들과 차별화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저희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네. 네. 보통 배터리 분야를 하겠다고 한다면 화학공학 분야의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기계공학, 소프트웨어, 기계공학 네, 이렇습니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분야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액화천연가스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배 기술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배터리 기술인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연구했던 많은 연구 내용들이 이 분야에 응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배터리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액화천연가스로 연구하시다가 이쪽 분야로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융합 같은 것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애플의 그 맥 그 데스크탑 맥 그것이 그 디자인하는 사람이 변기 디자이너였어요. 변기 디자인. 변기 디자이너가 그걸 만든 거예요. 변기 디자이너가.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 하나가 탄소 섬유를 이용한 기술이 있어요. 네. 탄소 섬유가 우리가 지금은 고성능 차량, 자동차에 그 구조재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걸 배터리 소재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분야는 자동차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 배터리 기술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가 엄청나게 여러 분야인데 풍력 발전기도 날개 있잖아요, 날개. 네네. 그게 지금 블레이드. 브레이드가 이제 45m 막 이렇게 긴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길어지니까 말하자면 비행기의 이 날개에도 탄소 섬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날개를 탄소 섬유를 쓰고 지금 타워 쪽도 이제 그걸 쓰는 거를 이제 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 섬유가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데 네. 나는 이게 배터리 만든 분들이 하도 PR을 잘해가지고 풍력에 자꾸 접근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못마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진짜 이야기한 대로 풍력에서 전기가 남아돌 때 이제 전기를 저장하고 또 이제 바람이 없을 때 쓰고 말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건 에너지 저장이거든요.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40~50년, 100여 년 동안 그게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것은 소형이지만은 배터리가 충전
방전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수명이 예를 들어서 얼마 되느냐, 뭐 20년, 30년 되면 좋은데 그게 한 몇 년 되면 굉장히 딜레이트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된 다음에 해야지. 옆에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다 대고 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의무화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곤욕스러워요. 네. 자 싸움은 이따 가시고요. 100분 토론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멘토링 TV지 100분 토론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네. 100분 토론 이따 가시고요. 네. 자 실장님한테는 좀 물어볼까요? 네, 정말. 네, 실장님 그 네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은 어떤 국가 세금을 가지고 네. R&D 개발을 하는 대학, 연구소, 예. 기업들을 잘 선정을 해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구 개발을 하셔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나갈 때까지의 자금들을 전액 출자를 해주는데 상환 조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상환 조건은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기업 틀리고 대학 틀리고 연구소 틀립니다. 그거는 뭐 상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에너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학생분들도 계시니까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에너지 믹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R&D 자체가 에너지 측면만 봐서는 에너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왜 옛날에는 석유 난로들이 집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석유 난로인데 지금은 석유 난로 거의 없으실걸요? 그죠? 이제 지금도 가스레인지를 쓰시잖아요. 근데 전부 전기레인지로 다 바뀌었죠. 네, 네. 그럼 이유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에너지 용량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5기가와트 네네. 정도의 용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석탄이나 원자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용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250메가짜리 뭐 화력 발전이나 했는데 지금 약 1기가짜리가 한 기에 네. 그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가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소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콥 21에서 우리 이제 VIP께서 말씀하셨던 뭐 37% BAU 대비 뭐 감축을 하시겠다는데 그 자체가 어떤 화력 발전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CO2를 감축할 수 있을까를 주로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도 에너지 기술 평가. 그럼 지금 그 에너지 기술 평가에서 네. 지금 R&D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필요한 데다가 분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하실 때 전략적으로 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파리 협약에서 네. 그 CO2를 30몇 프로 줄이겠다고 했으면 네. 줄일 수 있는데 뭔가 필요한 네. 그런 이제 산업 분야에 네. 그걸 많이 투자를 하시겠네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하겠네. 저희들이 에너지 기술 평가원은 이제 세계실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책 자금 자체를 이게 전력 원자력이 있습니다. 네. 전력 원자력실이 하나 있고 신재생 에너지실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실이 뭐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 수력 네네.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맡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있는 배터리, 네. 자원,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 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예상 규모가 다른 실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큰 규모를 들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향후 가까운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냥 그 어떤 말씀하시- 전문가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에 한 20년 안에 발전소를 하나씩 들고 다니실 거예요. 인간들이 네. 인간들이 네. 그게 이제 SMR이 뭐 전문가 소형 원조라고 될지 아니면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저도 들고 다니지만 그 뭔가 샤오미에서 나왔던 배터리 네네. 그죠 충전기가처럼 네. 그걸 하나씩 들고 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자기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지금 보시면 살아가는데 전기 없으면 못 사시죠. 핸드폰 없으면 못 네. 사시는 그렇죠. 것처럼. 근데 저희 나라가 주목해야 될 게
R&D 자체가 저희들은 선진국 위주로 하이테크만 기술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선진국은 에너지가 이제 포화 상태에 왔어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자체가 좀 더 저개발도상국, 그죠? 그분들은 어떤 삶의 질은 계속 올라가는데 에너지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로를 깔아야 되죠. 발전소를 지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대형화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많이 이제 건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분산 전환을 합니다. 각 네. 지역별로. 네네.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려면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배터리 산업 네네. 아니면 그 신산업 측면에서의 분산 전환. 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 오지에 거기는 전기 저희 나라도 오지는 전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냐면 태양광을 설치를 합니다. 네네. 태양광을 설치해서 배터리는 저희들이 쓰는 자동차 배터리 있죠. 네네. 그거 중고품들. 미얀마가 좀 약간 아. 저개발도상국이다 네. 보니까 네. 폐 배터리를 들고 집에서 하나씩 들고 옵니다. 어. 출근할 때. 네. 그쪽은 전부 자전거, 오토바이 문화지 않습니까? 음. 들고 와서 마을 공동 해관에서 그걸 꼽아놔요. 어. 아침에 네. 퇴근할 때 그걸 하나씩 또 뽑아서 들고 가요. 네. 그걸 가지고 집에서 백열 전구를 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포터블이네. 그죠? 어. 네. 야.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어. 신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음. 그 정부에서 상간 오지까지는 전기를 못 보내주니까 네네. 또 다른 어떤 테마를 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전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그것도 창조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어, 자, 그 시장님께 지금 공기관이시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진로 멘토링이니까, 네. 그 뭔가 학생들이 네. 그런 보니까 시장님 보니까 저분은 보니까 좀 이렇게 갑 같아, 수프가 좀 좋아 보여. 그러면 이제 그런 네. 그 시장같이 그렇게 공기관에 연구원이 되려면 네네. 지금 이제 이런 이공계 대학생들이 일단 이공계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문과생보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이공계 대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 에너지기술 평가원에 오기 전에 한 13년 정도 저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제가 직접 이제 R&D를 수행을 했고, 근데 거기는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네네. 정부 출연 연구소를 간단하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박사 레벨을 뽑습니다. 아. 왜냐하면 독창적인 아이디어 아니면 과제를 수주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박사 과정, 저도 이제 박사를 하고 포스닥을 2년 하고 난 뒤에 입사를 했기 아. 때문에 그 정도 레벨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뭡니까 자기 혼자만의 연구 테마, 과제 수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들 13개 과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기본적인 레벨이 그 정도는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사를 해가지고 네. 거기 연구원이 되면 네. 살만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살아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커리어로서 네. 이거 괜찮 정말 후배들한테 이 커리어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나한테 어플이 잘 먹어야 공학도로서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갈지, 정부 출연 연구소로 갈지, 대학 교수로 갈지. 근데 계속 민간 기업은 풀은 넓죠. 네. 근데 정부 출연 연구소는 풀은 좁거든요. 대학 교수는 더 좁죠. 전공이 계속 이제 좁아지니까. 그래서 타겟을 미리 잡아 놓는 게 좋다는 거죠. 나는 민간이야. 나는 이 공공기관이야. 아니면 나는 꿈이 대학 교수야. 미리 사전에 설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판단하면 그냥 어떻게 안 돼요. 저는 진짜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진짜 준비된 인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준비된 인재들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대충 공부하죠. 대충 다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제조업 경기가 하향 국면이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 스펙 진짜 하이 스펙이에요.
근데 다 똑같아요. 했던 게, 준비했던 게. 근데 저희들도 이제 신입 직원들을 뽑고 이렇게 있지만 차별성이 없어요. 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다 비슷한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인사권자라면. 예? 그거는 이제 아시죠? 누구를 뽑는지는 다 비슷해요. 능력은. 예. 근데 자기가 만약 면접까지 올라간다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자기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멘트를 날려버리면 당연히 아웃이죠. 네. 뭐 없으니까 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공공기관에 입사하시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 당연히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연구소도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는 진짜 눈이 살아있어요. 아시죠? 땅긋땅긋 살아있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 개심체. 왜? 이제 나는 안전빵이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초심을 잃지 마시고. 야, 그거 보면 회장님 굉장하신 거네요. 어제 안전빵이 굉장히 안전빵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초심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와, 회장님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네. 개슴치레 안 해주고 그런 무모한 그런 열정과 그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뭡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노하우랄까 그런 어떤 본인만의. 앉았다 보니까 다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은 젊었을 때하고 나는 좀 나이가 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도 꾸준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았는데 반드시 학위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한다는 것은 남이 해놓은 거를 이제 적당히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거든요. 박사 논문 쓰려면 남 걸 100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기 이제 아이디어를 넣듯이 그래서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학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내가 지금 존경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주 엑스퍼트 있잖아요. 예? 네, 전문가. 전문가 네, 그것도 장인. 예? 장인 장인 정신. 밥을 만들더라도 아니면 국을 만들어도 음식점을 만들어도 자기 특유의 아이디어를 내서 왜 레시피라고 있잖아요. 레시피. 네. 그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런 걸 내서 창조해서 하잖아요. 2대 3대 해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지. 박사하면서 그 공부 많이 스펙 쌓아야 그 소용없어요. 네. 나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100분 토론을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네. 그 양반 창의력 그 대단해요. 네. 내가 25년간 그 사람 밑에서 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정주영 씨. 예? 그 밑에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밑에서 했다니까요. 그 양반은 어느 분야로 가도 다 똑같아요. 나는 전기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익숙하고 나머지 기계공학을 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그 양반은 기계나 전기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인문이나 시도하고 뭐 다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적 분야로 가면 자기 생활이 좁아져요. 응? 그러니까 불어다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그 야구라는 뭐 잘하잖아요. 똑같은 야구 누구 할 줄 모릅니까? 네. 원칙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잘한다 그지. 홈런 잘 치는 사람이 있는 건 치는 요령은 다 알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말하자면. 응?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공학에서도 가도 이제 이 공장에 가면은 용접이라고 있어요. 용접. 그것만 잘해도요. 뭐 박사학위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너무 박사만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 다양한 관점이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그렇지. 인생 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렇지. 거니까. 예, 네. 그러면 풍력산업 쪽에서 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풍력 분야에 굉장히 스타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캐탭에서 이게 좀 자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옛날에 거기는 지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거기서 학위 논문 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풍력 분야는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해가지고 풍력 학회에서 논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전기 학회 그러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논문 많이 나오는 데가 풍력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게 잘 되면은 미래 이게 하나의 이제 세계를 창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미래 창출은 좋지만 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서 뭔가 먹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도 받고 뭔가 지금 안정적인 그래도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는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풍력 이제 산업이라는 그 것이 지금 산업이 우리나라- 커야 예, 또 이제 고용 창출이 될 텐데 예.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더디해요. 그리고 이제 또 대기업들이 한다고 했다가 요즘 이제 또 이제
저 퇴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나도 대기업에 오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구조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그 우리가 어렵게 된다. 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네. 적어도 말하자면 회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의식, 그 파이오니어적인 정신이 많은데 지금 대기업의 CEO들은 말이죠, 그 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안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향후 국내 풍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커져야죠. 풍력 발전기 만드는 그 회사도 많아져야 되고 또 이제 풍력 단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O&M 그거를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이제 만들어서 풀면 수출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산업이 세계 뭐 1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밀리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풍력이 조선 산업보다 더 커진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가 이 돈 안 되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는 이런 전국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걸 내가 또 열심히 이제 네. 재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풍력 산업이란 것이 조선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하는 네.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중소기업이 예. 대기업이 아닌 예, 예. 그 중소기업이 이런 풍력 산업을 예, 예. 실제로 뭔가 리딩하고 그 예. 투자하고 그 많은 돈을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초기 단계는 굉장히 치열할 때는 대기업이 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대기업은 또 뭐 노조도 있고 뭐 또 전부 다 대기업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부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면 열심히 일 안 해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런데 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 크다가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대기업이 손을 대야 되고 네네.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선도 기술을 만들고 그렇죠, 먼저. 그렇죠. 예, 그 이제 대량 생산하고 그러면 또 수출하려고 하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네네. 대기업이 필요하고 그 네. 단계별로 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덴마크 회사예요. 하나는 이제 베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하나는 지멘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보나스라는 회사를 지멘스가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회사가 됐지만은 지금 뭐 지멘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원천은 덴마크의 조그마한 회사였어요. 아. 그다음에 지금 GE가 미국의 GE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 엔론이라고 하는 풍력 회사를 그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GE는 이제 돈 파이낸싱까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창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 진로 멘토링이니까 예. 그렇죠. 요새 창업도 관심 많을 테니까. 예, 대표님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기술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현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 배터리 사용하는 리튬 전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잘 아시죠? 네.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리튬 전지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만약에 똑같이 리튬 전지로 창업을 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리튬 전지가 아니라 다른 비리튬 전지, 조금 비주류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배터리를 주류로 만들어 보겠다 하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네, 비록 저희가 수도 적고 또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긴 하지만 꿈꾸는 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 네. 뭐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전기 자동차가 지금 거의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제 부품 회사로 자기네가 전자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리튬 에너지 리튬 네. 전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말씀드린 리튬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기 자동차 산업이 막 커지면 그 전기 자동차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만드시는 배터리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다 전기 자동차 쓰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네. 아, 리튬 배터리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사용한다면 네. 전기 자동차 그 자체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건 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뭐 충전소 같은 거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전기자동차 한 대를 급속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가정집 6, 7가구 정도의 전력이에요. 한 네. 대를 급속 충전하는데요.
만약에 서울 시내에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그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언제 충전을 시작할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순식간에 그 전기자동차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충전소에 대용량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 전기가 남을 때, 발전소에서 들어올 때 전기가 남을 때는 이 대용량 배터리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할 때는 물론 전력망에서 곧바로 우리가 콘센트 껐듯이 충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용량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도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술은 현 휴대폰 배터리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아. 이 배터리는 오히려 작게 만들기 어려운 배터리 기술이고요. 리튬 배터리는 작게 만들기가 쉽지만 대용량화하는 데는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배터리가 리튬이 대세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대세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죠. 이제 리튬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다른 흐름전지 비리튬계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경쟁 상대는 결국은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리튬을 이겨야 되는 거고 리튬은 조금 작아요. 작은 놈을 지금 키우는 단계고 이쪽 흐름전지는 큰 놈을 줄이려고 하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만나겠죠. 네. 그럼 경쟁 상대는 되겠지만 네. 지금 대세는 리튬입니다. 근데 그 시장 이쪽은 이제 저희들이 배터리는 이제 전기자동차 아니면 뭐 휴대용으로 쓰는 게 리튬이 대세겠지만 여기는 전력 저장이라는 거죠. 네. 그죠? 배터리는 배터리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장을 해서 그걸 어떻게 빼내 쓰는가가 기본적인 큰 아이템일 거라고 그래서 네.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리튬인데 리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리튬은 배터리는 양극, 예? 분리막, 음극, 밀봉제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네. 간단합니다. 기술은 전 세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소재가 다 틀려요. 아, 제조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리튬이라고 해서 리튬만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리튬과 화합물이 존재를 해요. 그걸 망간계를 쓰느냐, 그죠? 망간이 Mn이잖아요. 네. 그럼 망간, 과학이 떠오른다. 과학시, 그죠? 과학 그러니까 시간이요. LMO예요. 그게 LMO 배터리를 그래요.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주요 대한민국은 대세인데 중국 업체들은 LF를 써요. FE 철계가 들어간 걸 써요. 아, 그 나름의 메인은 리튬이겠지만 대만 애들은 또 코발트 니켈을 쓰는 거. 각각의 도핑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이게 소재의 이론적인 밀도가 틀려지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리사이클 하기는 다 원수들이 틀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로또 관리를 한 공장에서는 로또 관리를 하는 이유가 다 똑같은 놈들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 대표님은 리튬한테 이겨보자는 주의. 네. 네. 저희가 처음에 사업 목표를 잡았을 때 기존에 물론 저희와 똑같은 걸 하는 흐름전지 이 분야에 있는 경쟁사도 참 많습니다. 10여 년간 열심히 활동해왔던 국내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 회사들과 똑같이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 일을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을 좀 달리했어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로 크기, 세 번째로 신뢰성.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실은 흐름전지가 여러분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난 10여 년간 그 흐름전지 분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업화를 시작을 할 때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한쪽으로는 그 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대략 한 7천여 건의 특허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야.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봤어요. 아, 생각해보면 10여 년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면 뭔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재의 원천 기술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는 게 시간은 비록 걸릴지 몰라도 그것만이 저희는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10여 년간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분야가 살아남았는지 그게 좀 신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때문입니다. 그 장점을 버리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대용량으로 만들기 쉽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 아, 안전성. 안정성.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학으로 치면 난제 같은 거죠. 이 난제가 풀어진다면 이 분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최근에 너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작을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목표를 삼고 있는 건 아주 소규모 시설에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배터리를 사람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무모하게 계획만 세웠던 게 아니고 지난 2년간 조용하게 그걸 준비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없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배터리가 기존에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소재 쪽에 특허도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에너지하면 에너지라는 뭐 전기장인데 의외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재 분야 소재 쪽이 이제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겉으로만 보이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기계공학을 하면서 로봇을 정말 좋아했어요. 원래 로봇을 하려고 대학에 들어왔고 실제로 로봇 동아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회도 나갔었고 저희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자동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네. 네. 재밌는 건 그 당시에 그렇게 로봇 공학을 했던 제 동료들이 각자 다른 길로 다 흩어졌다가 지금 저희 10년 만에 다시 회사로 모였어요. 네. 배터리 만들려고요. 뭐 독수리용주야? 독수리. 한 친구는 저랑 그 오랫동안 같은 연구실에서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그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배터리를 만들러 왔어요. 야. 독특하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새로 합류하기로 한 새 멤버는 원자력공학과 출신입니다. 완전히 다 다른 분야죠. 근데 저희는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벤처기업이 살아남는 건 혁신을 하는 건데 그 혁신은 기존 분야에서도 물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은 다른 분야가 이 분야로 들어왔을 때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 그 접점에서 혁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접근 방법을 써왔고 또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네, 괜찮아요. 소재를 제가 있었던 연구실 이름이 신소재 응용 기계설계 연구실이에요. 네. 제가 로봇공학을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쯤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로봇을 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열심히 로봇공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로봇이든 그게 자동차든 뭔가를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계를 하려고 하면 재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으로 치면 그렇죠. 그 야채든 어떤 요리의 재료든 그 특성을 알아야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는 로봇공학을 하려고 했다가 네, 소재공학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네. 결론은 소재가 중요하다입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네.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저도 했어요. 창업이란 걸 제가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처음부터 믿고 시작할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제 동료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만들기 직전에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회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민들이 오히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엄청나게 바빠서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실은 창업 여기 대선배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창업하면서 배운 게 뭐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저도 창업가다 보니까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배운 건 용기도 재능일 수 있겠다라는 걸 배웠어요. 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근데 그게 재능이다라는 걸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도 재능이다 본인이 창작한 거야 아니면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 이러면 못 들어봤지 이 문장. 용기도 재능이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혹시 어디서 누가 들은 건가 카피한 건가? 오케이 오케이 인정. 특허 낸 것은 아니죠. 인정. 아니, 한번 쓰시려는 거야. 드십시오. 쓰실 것 같아 아무래도 회장님. 한번 쓰실 것 같아. 아니 내가 현대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그 직원들한테 네. 당신들은 상당히 그 정주영 회장이. 네, 정주영 회장이 음. 당신들은 굉장히 재력이 있다. 뭐냐 돈을 가진 재력이 아니고 지식을 네. 하나의 재력으로 생각했어요. 아, 네, 네. 자기는 그 분야에서 좀 부족하다. 아. 당신들은 재력이 있다. 아. 나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김 대표가 용기도 재력이네요. 그렇지. 지식도 재력이고 네. 용기도 재력이네. 창업할 때 결국 창업 직전에 가장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신 거 아니면 준비 기간이 있었나요 그 전에?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특히나 기술 창업, 저희와 같은 기술 창업 분야는 준비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준비하기에는 아주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건 그 제 동료들, 제가 가장 믿고 또 오랫동안 봐왔고 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꼭 동료들을 많이 만나세요. 지금 대학 다니시면서 옆에 있는 동료가 언제 또 창업할 때 같이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오케이. 자, 실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네. 그 평가원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서 원자력 관련 사업도 있던데 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기술의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체할 에너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질문하셨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그죠? 지금 누구나가 어떤 에너지 전문가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저희들이 이제 후쿠시마 사태 9.11 저희들 뭐 정전사 사고 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발전 관련된 R&D를 했었다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안전 재난 관련 원자력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어요. 과연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뭐 어떤 기술,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될까? 해일이 와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6m 높이에 예? 담을 쌓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레벨을 좀 더 올려서 그런 R&D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에너지 믹스 관련인데 원자력 우리나라는 지금 23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약 128기 정도가 돌아갈 거예요. 네. 한 200기 이상 더 지을 겁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15개 인구가 전기를 1kW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산간 오지에도 전력을 보내야 되고 국민을 영위하려는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갖추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문제만도 아니고 바람은 이제 일본 우리나라의 동쪽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피해가 거의 없었잖아요. 저쪽으로 싹 쏠려가니까. 근데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네. 10년 전에는 한 200기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200기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도상에 딱 보시면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네요. 한 개가 말썽을 일으키면 그냥 우리 온다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 황사 뭐 미세먼지 그렇죠? 다 오잖아 지금. 네. 어. 그래서 이 원자력이라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공조, 국제 협력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원자력 관련해서는 철저한 어떤 사전 예방 아니면 안전 문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이 하다 보니까 자칫 어떤 실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들을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원자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지금 중국은 거의 200기 이상 지을 거라고 원자력을 원자력만 아. 그다음에 화력도 지금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석탄도 자체에서 많이 개발하거든요. 저희 나라는 석탄은 거의 없잖아요. 유연탄 조금 캐서 연탄 정도 만드는 것뿐이 없으니까 저희 나라는 전량 수입입니다. 전량 수입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저희 나라 한 8등 정도 하는데 중국은 레벨이 차이가 단위가 네네.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국제 협력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이번에 하고 그 있습니다. 그린피스하고 네. 세계 풍력협회하고 해서 미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책을 낸 것이 있어요. 네. 거기 책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한반도를 딱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원자력에 제일 취약한 곳이다.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반도 아, 사이에 이게 그 있으니까. 뉴클리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일 취약한 곳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자력도 아니고 화석연료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충분히 2050년 가면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 이제 중국이 과거는 원자력을 엄청 많이 지려고 했는데 그 상당히 슬로우다운 하면서 재생에너지 또 태양광 풍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슬로우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자, 그 세 분한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진로 멘토링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교수고도 있고 진로가 그 또 이제 어떤 실장님 같이 어떤 연구원이 될 수 있고 어떤 기관에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자기에 맞는 데를 지금도 준비를 해라 그러는데 사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내가 어디에 맞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현재. 예, 그렇다면 이제 뭔가 그 창업하신 분도 있고 뭐 여기 연기원도 있고 실제 민간에 있으셨으니까 뭔가 이런 당신이 이런 타입이라면 지금 이런 타입이라면 이런 쪽이 나을 것 같다. 그거 좀 뭐 딱히 어떤 네 개 분야가 있는데 이런 친구는 교수하는 게 낫다 지금. 당신 이런 거면 연구원이 지금 나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다면 좀 뭐 하나씩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네네네. 일단 저는 뭐 학점이 나쁘면 뭐 민간 가라. 뭐 이렇게. 저는 민간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주로 쭉 네네. 공공 정치련 여기 뭐 공공기관에만 있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모르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가시려면 사교성이 훨씬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성. 네. 친밀성 아니면 강자 뭐 그런 것들이 많아야지만 좀 버티지 않을까. 네. 시장님도 그거 있을 것 같은데 꽤. 저는 보기보단 내성적입니다. 그죠? 다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보단 내성적입니다. 네네네. 부끄럼 많이 타고 안 믿기시죠? 보기보다입니다. 보기보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조금 더 소극적이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깊이 팔 수 있다 그러면 연구소나 대학 교수를 꿈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민간 가면 박살나니까. 네. 그건 회장님 잘 아시는 거니까. 네. 혼자 잘한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연구소, 대학을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아니면 창업도 괜찮고. 근데 창업도 아시잖아요. 전부 영업이거든요. 네. 저는 기술이 있어도 결국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적극성, 사교성,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무기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공학도들이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면 성공 확률이 뭔가 문과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엄청 높은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네. 아니 대표님 성공하실 거지만 좀 통계학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게 그것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이시네요. 자, 그 회장님은 민간에 계셨잖아요. 민간에도 물론 그렇죠. 공기업에 예, 계셨지만 공기업도 있고 민간에도 민간에 있었는데, 계셨으니까 예, 자, 민간에 갈 이런 스타일은 민간에 가는 게 맞다 예. 한다면. 네. 하여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줄거리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전기가 없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 전기과를 전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선생하면 다 알아요. 아, 그 상당히 좀 저 에리트 친구 좋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아니 전기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전기를 그렇지. 없는 세상에서 전기를 전공한다고 이놈이 좀더 넣어야 돼 이놈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그 3학년 담임 선생이 이제 영어 선생인데 그 네. 양반이 자꾸 엔지니어 쪽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전기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건 저는 이제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이게 전기가 없으면 이제 안 되고 그런데 에너지 분야가 특히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도 중요하고 뭐 화석연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당한 동안 한전이 독점 기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발전사가 분사되면서 또 민간 기업에서 전력 생산한 기업이 한 10개 정도 됐습니다. 10개, 11개. 아 그러니까 한전이 쪼개져 가지고 네, 10개 네. 회사가 생긴 거군요. 그리고 이제 네네. 또 개인 기업도 있고 그래서 합쳐서 10개, 11개 됐는데 네네.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한번 추측 한번 해봐요. 전기를 생산한 사람, 회사가 우리나라 되겠어요? 전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전 알죠? 음. 한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회장님 말씀은 그게 10개 회사로 쪼개졌는데 지금 더 쪼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0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100개 회사. 자, 여러분 몇 개? 예? 또 더 이상 없어요? 얼마? 1,000개. 3,000개요. 3,000개. 예? 놀랬죠? 와, 진짜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표현해. 지금 모르셨죠? 그런 거. 그저 전력 거래소 가면 등록된 회사가 3,000개예요. 왜? 야. 지금 이제 그 솔라 해가지고 그 업체가 굉장히 많아 있어요. 이게 풍력은 이제 몇십 개 업체가 되고 전력 생산하는 사람이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산 전환하는데 이제 각자가 다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뭐 가지고 다니면서 아까 이제 배터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산다 이제. 그리고 전기를. 우리 아이스케이크처럼 그렇죠. 전기 팔 수도 네. 있겠다. 뭐 메밀 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 그게 벌써 옛날에 내가 몇 년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게 나왔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자업이 얼마나 많이 크리에이션 말하자면 네. 이제 창출되겠는가. 어. 예?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택하시라고. 그건 반드시 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계 전기 뭐 다 할 수 있어요. 소재도 있고 다. 그렇죠. 소재도 할 수 또 있고.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서비스 이런 거 전 네. 에너지를 그리고 판매하는 이제 서비스. 특히 여러분들이 뭐 이공계든지 어든지 간에 대인 관계. 그러니까 이공계 사람들은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많이 받고 그렇죠. 또 1등하면 또 네네. 알아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예?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사업을 잘해서 좋은 아이템 만들어도 나한테 팔려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일스를 하려고 하면은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팔아요. 나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으면서 그 비교적 몇십 개국에 나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세일스 활동을 많이 한 거지. 아. 예? 예. 그 나가면 처음에 이제 언어도 다르고 막 프로젝트 다르지만은 수주해야 되시니까요. 그렇죠. 수주하려고 하면 그 사람 성향이 뭔지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대면하면은 야, 뭐 뭘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잘 치냐, 테니스를 잘 치냐, 탁구를 잘 치냐, 뭐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뭐 딱 하면 흥미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채널을 싹 바꿔. 그래갖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흥미진진한 그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끈 그럼 다음에 평소에 이제 뭔가 약간 상식도 좀 있어야겠네요. 아이고 많이 해야죠. 어. 상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응? 예. 네. 자, 그 대표님은 이런 사람은 창업이 좀 맞다 한다면 어떤 타입이 창업을 맞을 것 같습니까? 좀. 저도 아직 성공한 창업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 대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근데 그렇고 제 근데 경험담 오늘 보니까 쫄지 말고. 아니 쫄지 않아 괜히 그러는데 보니까 예. 목소리가 좋네. 그래. 목소리가 좋아. 자리가 위험하겠는데? 아니, 자리가 아니, 위험하겠어요. 목소리가 좋아. 저기 전- 뭐야? 네, 전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창업을 했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 제가 얘기해 준 분들 앞에서 좀 그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30살이 되기 직전 29살쯤에 고민이 많이 되고 후회도 많이 되더라고요. 20대에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왜 그때 이걸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40대가 되는 시대가 이제 시절이 오겠죠. 그때는 제가 후회하기 싫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회하기 싫어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실은 제가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불과 그 한 2, 3년 전 하더라도 창업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뭐 친구를 아주 많이 사귀거나 이런 타입이 아니라서 과연 너가 사업이 과연 맞을 건가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상 그건 본인이 정말 원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성향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을 한번 갈 일이 생겼는데 이제 저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영업도 해야 돼요. 영업이라는 건 우리의 제품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 하나를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차를 하나 구해서 운전을 하고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좀 특이하게 생각했나 봐요. 사전에 어떤 미리 정해진 약속도 아니었고 그냥 다짜고짜 제가 찾아갔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분들은. 네, 한국에서 온 이상한 젊은 애가 네. 얘기를 하는데 이름도 이상하잖아. 부기. 부기. 영어 부기. 네, 참고로 제 별명은 꼬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팅 직후에 그 회사와 계약이 됐어요. 아, 네. 아주 1시간 동안의 짧은 미팅이었지만 네. 제가 특별히 그 설득력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진정성이 있었겠죠. 네, 저는 그래야지.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설명했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성향이 어떻다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20대 때 후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후회했던 건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를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 그게 뭐 공부든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것이든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런데 창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연구원, 대학원을 갈지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만큼 지금 있는 걸 열심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경험담. 네. 그리고 제 근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대학원 때도 그렇고 학부 때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29살 때 무슨 후회를 한 거예요? 아니 굉장히 열심히 나랑 비교하면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뭘 후회했다는 거 뭘? 궁금하네요. 도대체 우리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제 와이프하고 연애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도대체 뭘 후회했어요? 29살 때 뭐가 가장 후회됐나요? 20대 때 뭐가 가장 후회됐어요? 하나가 뭐였어요? 그게 후회된 게 하나가. 후회된 거예요? 네, 하나. 가장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비중을 나누자면 오케이, 얘기해봐요. 몇 가지 얘기해봐요. 뭐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네. 혼자 여행을 못 가봤어요. 혼자 여행을 못 네. 갔어요? 그게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제가 원래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느꼈다면 제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제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액티브하게 살 수 있지 네네. 않았을까 하는 오케이.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좀 생뚱맞은 진짜 얘기긴 하지만. 생뚱맞다. 막 던지고 싶다 이거 막. 참고로 저는 그리고 아직 진짜. 살아오면서 휴학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름 좀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나 봅니다. 후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서남표 총장 네. 그 시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보니까. 네. 서남표 총장님께서는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엄청나신 분입니다.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가져요. 자 여러분들 자 편하게 여러분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요. 오늘 자 오늘 에너지 아니어도 해도 좋으니까 뭐든지 물어봐.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 재학 중인 구한솔이라고 합니다. 세 분 오늘 멘토링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에너지공학과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걱정이 많은데 저희 나라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B2B 사업을 하잖아요.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제 B2C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대기업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B2B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구조가 말하자면 에너지 특히 이제 전기 같으면 이제 독점 기업이다가 지금 이제 알지 모르게 은연하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점 기업일 때는 뭐 B2B로만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같으면 이제 또 기업차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 생산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몇천 개가 되니까 또 내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내가 퇴직금 가지고 그걸 운영한다 그러면 필요할 때 배터리 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B2B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그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책을 하면서 지금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네, 예? 네. 꼭 학교에 가서 배울 필요도 없고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터디하면 자료도 많이 나오고 확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B2B 쪽에 지금 그 김 대표님은 대기업하고만 거래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떠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네, 지금? 저희도 결국에는 대부분은 다 B2B로 네. 지금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대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 또 해외 기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에너지 분야라는 게 말하자고 보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에너지 분야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산업 분야의 등치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작은 기업 내지는 개인이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기회가 적었어요. 하지만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더 다양해질 겁니다. 분야가 지금까지도 다양했지만 앞으로 더 다양해질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 분야가 새로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 트렌드가 아마도 이제는 어떤 큰 규모의 유틸리티나 빌딩 규모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에 집중된 이런 분야로 계속 특화돼 나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 이제는 발전소를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분야가 더 특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이제 B2C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 지금은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한 일기업의 독점 에너지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B2B가 B2C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 자원 거래 시장을 활성화를 했어요. 지금 약 180만 킬로와트 정도를 개인들 아니면 집단들이 생산한 전기를 대사하는 시장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B2C가 더 활발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인이 생산했던 전기들도 판매가 지금 허용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1와트 생산해서 사주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또 B2C 시장이 활발히 될 거고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00개 기업들이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의 잉여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갈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장들이 새로운 그것도 하나 저희들 에너지 신산업의 비즈 모델이에요.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릴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B2B 하는 사람인데 그 예처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한 군데 큰 대기업 하나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하청으로 뭔가를 제공하고 그런 B2B를 하면 진짜 그건 생존하기 어려워요. 계속 쥐어짜거든요, 대기업이. 자기 살아야 되니까. 예. 엄청 쥐어짜요. 잘 아시겠지만 엄청 쥐어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잘 못 살게 안 내버려둬요. 근데 그런 B2B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산업은 작은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하는 기업에 목매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B2B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B2B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꼭 뭐 지금의 가불병정에 그런 한 대기업에 목매단 그런 B2B는 굉장히 안 좋은 모델이지만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처럼 굉장히 많은 기업을 하고 여러분들 다양한 기업에 글로벌까지 생각해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B2B는 어떻게 보면 B2C보다 훨씬 더 일단 진입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또 질문. 궁금한 자. 네, 이건 여러분이 참 내가 하나 이렇게 팀은 이제 여러분이 면접을 보게 될 거 아니야. 나
언젠가는 그지. 네. 그 여러분 언젠가 면접 아까 면접 볼 때 실장님 말씀하셨죠. 비슷하면 진부하면 안 뽑는다고 그잖아요. 여러분 이제 팁 하나 줄게요. 여기 면접 볼 때 정말 여러분 정말 팁이 뭔지 알아요? 좋은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 면접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한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할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해야 된다니까. 이런 분들이 물어볼 때 답변한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던지는데 그러니까, 진부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이분들이 상상 못할 그런 거 질문을 던지면 그때 가서 뭐야 얘.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 시간이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할 때요. 질문을 자꾸 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TV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면접 볼 때. 알겠어요? 오케이. 되게 부담되는데. 저는 에너지랑은 상관없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요. 뭐 아까 김부기 대표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분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성공한 위치에 계시는데 살면서 이건 꼭 해볼 걸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요새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것만은 꼭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진짜 살면서 이건 꼭 해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되는 일들 좀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 이 젊은 두 사람 아니, 아까 했으니까 혼자 여행 못 간 거 했으니까요, 회장님. 네. 그게 나는 뭐 후회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집살 했거든. 옛날 시골에서 그 머슴살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회한 게 없어요, 사실은. 머슴살이 하셨어요? 머슴살이 한 거지. 아니 뭐 일제시대 때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또 현대 가서 비유를 열심히 일하고, 네네. 결국은 재벌들 머슴살이 한 거거든. 그래 이제 지금은 나와 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걷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후회라기보다는 하여튼 후회할 정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또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닌 것은 원래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돼. 그 삼형제 있는데 형제가 둘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나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너는 농사지으라 그러는 거야. 그 6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부지런했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를 보고 이놈은 이제 부지런하니까 농사지어도 먹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픽업이 된 거야. 근데 아버님이 한 2년 있다 돌아가시고 이제 할 수가 없었지.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뛰쳐나와서 이제 뭐 고학 비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14년 다녔다. 네.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보다는 저는 그렇게 지난 과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잿빛 추억이잖아요. 항상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니까 과연 항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일어난 저걸 저렇게 쓰면 더 좋았을 걸. 왜?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길이 보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살아가는 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린 판단이 최상의 판단이겠죠? 지금 자기가 내린 판단이. 그래서 그걸 저는 후회 안 하고 싶다는 거지. 네. 왜? 또 다른 길을 갔었으면 또 이쪽 길이 또 보여질 테니까. 그건 항상 후회는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최상의 판단을 해서 한 길로 쭉 가시는 게 인생의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네. 그게 제 그러니까 모토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라죠. 행동을. 네, 일단. 그렇죠. 행동을 하는 거지 한 길을 생각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생각해서는 네.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행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선택이거든요. 실패를 해도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의 선택인데 그거를 달게 받고 나가면 거기에 반드시 또 좋은 길이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가려고 했던 거를 못했다고 해서 그 실패라고 거기에 좌절하면 안 된다 그지. 그거는 또 새로운 길을 준 거니까 그걸 달게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대학교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이제 가정교사 하면서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마누를 얻었는데 만약에 그때 들어갔다면 지금 마누를 못 얻어요. 그래고 지금 애들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네, 네.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하고 또 실패했다 하지만 방향 전환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드레날린인가 무효 나가지고 몸이 망쳐져요. 그러니까 나같이처럼 건강하게 살려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요. 네. 자,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박종호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에너지 듣고 생각이 나는데 네. 전 예전부터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네. 버리기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네. 쓰레기들을 태우는 에너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런 기술이 얼마나 개발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손톱 많이 모았나 봐요? 그동안? 어? 손톱 많이 모아놨나 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노폐물 그런 거겠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도 하나 되고 손발톱 아니 먼지 가서 때가 나올 수도 있고 분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으는데 공학도니까 과연 그것들을 결국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걸 그렇죠. 활용을 하려고 네, 그러면 네, 네.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게 발생할 수 있는 아웃풋 발릴량이 얼마 정도 될까를 고민했을 때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밥한 공기도 안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그 석탄을 떼요. 석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발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080 그 정도 되는 거를 떼어야지만 저희들이 42%의 효율이 나와요. 근데 발열량이 적은 걸 태우면 카본 다이옥사이드만 엄청 많이 나오고 효율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열량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리튬이냐? 에너지 이론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거지. 그냥 코발트 쓰면 되지 뭐. 코발트도 전기 만들어내요. 근데 효율 측면에서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경제적으로 그게 또 타당해야 이루어져요. 응?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근데 실장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약간 좀 송강호 필이 나온 것 같아요. 송강호 필. 그렇습니까? 약간 좀 술 좀 드시면 말씀하실 때 약간 송강호 필이 나올 것 같아. 자, 질문 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이 풍력 발전 쪽으로 되게 발달해서 뭐 114기가와트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 발전량에서 어느 정도길래 또 원자력 발전소 위험 요소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200기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200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조정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그 전력 쓰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개인당 쓰는 것이 제일 많아요. 약 한 9,000kWh per 캐피탈 정도 쓰고 중국은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떨어진 상태가 되지만은 그 이제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중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생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할 사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석탄화력 발전소를 계속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작년부터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짓는 것이 줄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 암이 말하자면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하루에 뭐 우리나라도 138명이 죽는데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기권에 이제
공기가 불순하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더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인가 났는데 우리나라 석탄화학 발전소 때문에 1년에 몇백 명씩 죽는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응? 예,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변화가 돼 가는데 제가 중국 처음에 갈 때는 집에 전기도 못 쓰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제 변화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인데 이제 내년 새해가 이제 오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내년도에 세상 아까 흐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 분 다 이제 내년도에 이거 하나만 좀 해라. 이거 하나만 좀 추천하는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진로지 않습니까? 결국은 취업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요즘 대세는 청년 인턴을 노려라. 예? 인턴을 노려서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인턴을 정기주기로 전환을 시켜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40% 인턴 10명 중에 4명은 정기적으로 전환을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연령대도 있지만 경력 레벨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 안에서 싸우기는 힘드니까 들어가기 가장 좋은 거는 인턴을 노려서 그 안에서 틈바구니에서 인턴끼리 붙어서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각각의 공공기관에 인턴들을 좀 노리면 좀 더 취업하시는. 근데 그건 또 박사를 따야지만. 아니요. 이건 공공기관도 네.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인턴이랑 저희들 같은 공공기관에서 바라보는 인턴이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기편 같은 경우에는 인턴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중에 이번에도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40%를 네. 해주기 때문에 한 저희들 6개월을 근무를 시켜서 6개월 후에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지만. 자,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거, 네. 6개월 인턴 하잖아요. 네. 인턴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팁 하나만 말씀해. 보통 저희들은 일단은 서류는 인턴 들어올 때 패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패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질들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어요. 1차는 본부장 레벨, 2차는 원장급 레벨에서 면접을 해요. 자기가 만든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보통 야마라 그럽니까? 어떤 타이틀, 주제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별성, 그러니까 콥21에서 VIP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멘토랑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는 어떤 스토리 메이킹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그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영감, 이런 피를 받아서 업무에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뭔가가 그걸 가야 되는데 요즘 저희 실에는 다 떨어졌어요. 2명이 있었는데 네.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발음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들고 온 거는 전날 좀 봐주세요. 전날 들고 와갖고 PPT를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열정이 없다는 거였죠. 네네. 그러니까 뭐 딱 언제 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밤새기를 해서 만들어서 사전에 빨리빨리 수정 보고 연습하고 PPT를 안 보고 위원님들 눈을 보면서 그다음 넘기면서 그렇게 해야지 저는 준비된 인간입니다. 네. 뽑아주십시오. 라는 어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들처럼 보다가 이러면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거든요. 너는 다른 데 가라. 네. 라고 생각하니까 좀 자기는 꼭 뽑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저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 대표로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영업이란 건 뭔가를 얻는 건데 지금 저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건 저희랑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탠다드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지원을 하십시오. 네. 네. 어떤 사람 원하세요? 말씀하신 김에 어떤 사람, 어떤 인재를 원하세요? 인재상. 저희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저희 스탠다드 에너지에 있는
사람의 스타일만 아니면 됩니다. 저희는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 네.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는 것. 네. 본인의 색깔이 잃지 않고 그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경 안 쓰고 목소리 나쁘고 그럼 되겠네. 일단 다르니까. 네. 머리 색깔 노랗게 까는 거 이렇게 네. 회장님. 네. 그래서 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전부 대학생 네, 네. 몇 그렇죠. 학년인가요? 저도 모르죠. 4학년인가요? 몇 학년들이에요? 다 다를 것 같은데. 전부 4학년? 4학년, 3학년도 있고 뭐 2학년도 있고. 2학년도 예, 있고 예, 예. 또 저 뒤에는 여자분들은 이거 직원이 대학생 아닌가? 네, 직원들이? 네. 예. 근데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적어도 복학생. 예. 맨 위에 복학생. 적어도 이제 이렇게 여군 갔다 왔어요, 여군 갔다. 멘토를 앉혀놓고 이제 듣기로 했으면은 야 저분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생각하고 와서 딱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활용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잘 듣고 열심히 베껴가지고 저런 나는 이렇게 했더라 이거 소용없다 그지. 만났을 때 내가 뭔 말을 저 사람하고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 면접에 가서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해야 나를 살 건가 이걸 생각한다 그지.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1분 안에 발표해. 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사람이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그거를 1분 안에 할 수도 있고 5분 안에 할 수도 있고 10분 안에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야 나라는 사람이 기회가 주어졌어. 2시간 떠들 수 있다. 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거 떠들 수 있어야 되고 야 10분밖에 아니야. 20분 동안 5분, 1분 그 안에 나를 표현하고 발표하고 그 사람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라. 필요하면 그거 한번 써봐요. 네. 그리고 안 보고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을 때, 야, 저 친구 똑똑해.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똑똑하더라 그러면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지 전공 아무리 해서 뭐 시험 볼 때 또 열심히 뭐 초치기 해서 시험 뭐 잘해서 100점 맞고 소용없어요. 그럼 내가 과연 누구냐? 누구 아버지, 누구 딸, 뭐 저 아들이다 이런 말도 해도 되지만 어떻게 나도 면접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딱 자기 표현을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하잖아요, 영어. 그럼 뭐 문법 배우고 뭐 더하고 해석하고 많이 했는데 딱 부딪히면 말을 못 해. 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단어 한마디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커미트먼트. 내가 하겠다, 이거. 하겠다는 확정이. 그러니까 커미트먼트 그 한마디만 해도 돼. 예? 근데 나는 애들이 또 그 여기서 많이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 말이지 말 단어 몇 마디. 그 나중에 그걸 엮어.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적어도 오늘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이지 나한테 어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응? 네. 적당히 질문했지. 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응? 뭘 알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어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좀 실망했던 거 아니야. 오히려 그냥 몇백 명 해놓고 거기서 누가 특별하게 네. 질문 하나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럴싸하게 답변하고 그랬으면 내가 기분이 좋았지 않냐.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말아요. 네. 예? 예. 네. 여러분이 나 만난 것도 행운이야. 네. 내가 여러분 만난 것도 행운이고. 네, 그래. 대표님, 저는 하나 네.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좀 80을 바라보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가 에너지가 막 느껴지거든요, 에너지가.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제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아주 근데 그렇게 사실 우리들이 나중에 계속 그런 에너지를 나이가 계속 먹어도 그런 에너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뭐랄까 원천이랄까 그런 비결이 뭡니까? 예, 뭐 그 비결 중 하나가 네. 내가 고명상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변총이라고 있었어요. 변영태 총이라고. 그 양반이 아령을 가지고 와서 네, 학생들 전부 정규직 모여놓고 아령을 했어. 아령. 예. 네. 근데 그때부터 아령하는데 지금도 아령을 해요. 어, 그 고3 때 몸무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하여튼 그저 아령하고 또 런닝머신하고 또 샤워하고 항상 예, 항상 하루에 네. 아침 저녁으로 그거는 그 젊으셨을 때나 지금이나 예, 계속 하는 어. 거예요. 뭐 걸어가시면서 아령하시는 않죠? 아니 뭐 예. 집에서 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제 세포가 10에 뭐 23세인가 굉장히 많아요 세포가. 그럼 내가 딱 이제 깨어나도 머리만 깨어났지 전체 세포는 안 깨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세포를 다 두들겨 가지고 다 깨야 돼. 네. 운동하면서 깨우고 그다음에 샤워 딱 하면은 활성화가 되거든. 네.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참. 네. 자 오늘 그 정말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의 정말 에너지가 네, 정말 신재생 에너지 중요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에너지 좀 더 세 분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수고한 두 분 학생 MC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오늘 좋은 말씀 아주 솔직하게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 그 진로 멘토링 TV 신재생 에너지 편 오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